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크래치 코딩 기초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했었던, 블록들의 종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제어 또는 감지, 앞에서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네 가지 코드 블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어라고 하는 부분과 감지라고 하는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그 블록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소리에 관련된 기능들을 주로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이벤트에 관련된 기능들을 확인했습니다. 자,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이렇게 넘어가는데 소리, 어떤 스프라이트가 기본적으로 가진 소리를 재생하는 것, 소리를 끄는 것, 소리에 대한 효과를 바꾸는 것, 효과를 지우는 것, 음량을 바꾸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소리에 관련된. 우리는 소리에 새로운 소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소리를 가져올 수도 있고, 새로운 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고, 그 말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나중에 아마 녹음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기괴하지만 다른 형태의 소리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블록 몇 가지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음량은 끝까지 재생하는 것과 그냥 재생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블록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자, 이벤트 블록이라고 하는 건 주로 지금 현재 스프라이트가 하나밖에 없지만 스프라이트가 여러 개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 스프라이트와 스프라이트 간에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와 이 스프라이트 또는 사용자와 이 전체 프로그램 사이에서 특정한 이벤트를 통해서 정보를 입력받고 그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이 이벤트는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일 겁니다. 왜냐하면 실행 버튼이 클릭했을 때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클릭했을 때 먼저 가져오고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키가 눌러졌을 때, 이건 대단히 많이 쓰이는 것들이죠. 어떤 물건들을 움직일 때 우리가 키보드 상에서 방향키를 많이 쓰게 되죠. 방향키를 쓰면 어떤 스프라이트가 움직이게 되거나 어떤 물체가 움직이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이 블록을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스프라이트가 어떤 스프라이트에게 어떤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명령을 줄 때, 이럴 때 메시지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메시지를 통해서 신호를 받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기서 이 공이 움직여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얘가 어떤 동작을 해라, 얘가 공격을 받으면 네가 이쪽으로 공격을 해라, 얘 같은 형태로 다양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벤트 블록을 통해서 동작이 되고, 이것들은 어떤 케이스별로,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조합을 이렇게 저렇게 보는 과정 속에서 이 블록들이 이렇게 이용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더 이해를 하는 폭이 넓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어와 감지라고 하는 블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블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반복되는 걸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근데 제어 블록에 가보면 반복이라고 하는 것, 어떤 조건, 뭐이면 뭐 해라, 왼쪽 버튼을 누르면 뭘 해라,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어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대단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어 블락을 적재적소에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고 에러 없이 잘 처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제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에 들어가거나 어떤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 제어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어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것이 감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제어를 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키가 입력이 되었느냐, 벽에 닿았느냐, 마우스가 닿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닿았다면 어떻게 해라, 닿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라, 이와 같은 부분들을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어와 감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여러분들은 이 제어와 감지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능숙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 뭐 조금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와 감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 수업이 끝나고 나서라도 연습을 많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활용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활용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감지 블락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제어와 감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바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제어 블락이나 감지 블락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초 기다렸다가 야옹 소리죠. 그거 나면 그냥 뭐 여러분들 지금 바로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클릭을 하면 고양이만 남겨두고 갑시다. 클릭을 했을 때 1초 기다렸다가 야옹 소리, 3초를 기다린다. 이와 같은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야옹 소리를 5번 반복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제어의 반복, 기다리기가 있고 몇 번 반복하기가 있고, 이걸 5번으로 바꾼다면 5번 재생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야옹 끝까지 재생하기를 사용하지 않고 야옹 재생하기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야옹 한 번에 끝나버렸죠. 10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100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한 번에 이 부분이 재생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10,000번 정도 하면 소리가 구분이 날란지는 모르겠네요. 이 정도 하면 이 소리가 중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 100번 정도까지는 아주 짧은 시간에 야옹이 동시에 다 재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의 재생처럼 그렇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야옹을 끝까지 재생하는 걸 5번 듣고 싶으면 끝까지 재생하기라고 하는 이 코드 블락을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복과 감지를 이제 제어와 감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감지 블락을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야옹이 재생되는 방법.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야옹.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스페이스 키를 눌러줬는가? 이게 있네요, 그죠?
이게 어떻게 앞에서 블락든 뭔가 달라붙는 느낌이 있는데, 요 같은 것들이 있으면 달라붙습니다. 그죠? 근데 이놈은, 조건 연산이에요. 조건 연산. 조건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조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뭐 하다면, 뭐뭐 하다면, 뭐뭐 하다면, 스페이스키가 눌러졌다면, 야옹을 눌러라. 그래서 누르는데 안 되네. 왜 그럴까요? 이게 시작되자마자 스페이스키가 눌렀는가를 바로 확인하고, 눌러졌으면 야옹을 끝까지 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른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고 한다고 해도 실행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봐도 야옹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대신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 실행을 시켜볼게요. 스페이스 키가 눌려져 있기 때문에 클릭했을 때 이미 스페이스 키가 눌려졌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지나가 버리면 끝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반복을 하거나 뭐뭐까지 기다리거나 이런 기능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야옹 하는 걸 요렇게만 했을 때는 아무리 실행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안 되지만, 무한 반복하는 이 반복 루틴 안에다 두고 실행을 시키고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하게 사용자로부터 뭔가를 기다리게 될 경우에는 그런 무한 반복 안에서 보통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어와 감지 기능들이 적절하게 활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코딩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까지 기다리기 하는 부분도 있는데, 까지 기다리기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까지 기다리기는 스페이스 키가 눌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행해 볼까요? 네, 비슷하게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무한 반복하거나 무한 반복한다는 말은 안에서 끊임없이 동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무한 반복을 통해서 이런 걸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 어떤 감지 이런 부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왔을 때만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죠? 한 번으로 끝이 나요. 근데 할 때마다 글을 내야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눌러질 때마다 야옹소리를 계속해서 내야 된다면 이걸 써야 되고, 한 번으로 끝이 나도 된다면 이게 더 나은 거예요. 또 무한 반복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노란색이 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더 편한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을 해볼 건데, 야옹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중에 스페이스 키가 눌러지면 야옹 재생을 멈추기. 여기서 지금 끊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야옹 소리를 무한 반복 재생하는 중에 야옹 소리를 무한 반복할 수 있나요, 우리는? 자, 이렇게 하면 야옹 소리가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스페이스 키가 눌러지면 야옹 재생을 멈추어라. 재생을 멈춘다. 무슨 소리 끄기도 있고, 뭐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벤트. 뭔가 멈추는 동작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멈추기가 보이네. 뭔가 멈추기가 보이네. 만약 뭐뭐라면
멈추어라. 그러면 스페이스 키가 눌러지면 멈추어라. 이 어떤 기본적인 기능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저는 그냥 모드라고 하죠. 뭐 스크립트도 있고 다른 스크립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스크립트만 지금 멈추는 겁니다. 스페이스 키가 눌러지면 멈추는 거예요. 야옹이 반복되는 이 안에서.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이 부분도 재생이 끝나면 바로바로 확인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으면 계속 야옹 소리 나와요.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그냥 누르고 있어야지만 끝까지 재생하기가 끝나고 요거 만약에라고 하는 이 루트 안으로 이 루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스페이스 키가 눌러져 있기 때문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은 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들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응용해서 야옹 소리를 무한 반복 재생하는 중에 마우스 화살표가 고양이에 닿으면 마우스 화살표가 고양이에 닿으면 재생하죠. 똑같죠? 재생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죠? 야옹을 끝까지 재생하는 부분은 똑같은데 여기서 만약 뭐뭐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스페이스 키가 눌려졌는가가 아니고 이건 키가 뭔가 눌러졌는 거죠.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감지해서 무엇이 있을까?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는가? 닿았는가가 있죠. 그래서 만약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으면 멈춰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요구하면 마우스가 닿으면 멈춥니다. 닿으면 멈추죠. 프로그램이 멈추어버리는 스크립트에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코딩을 계속해서 플레이드 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마우스 포인트로 뭔가를 제어할 것인가 아니면 키보드에 있는 키를 가지고 제어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제어, 그런 감지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는 야옹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다가 벽에 닿으면 재생 멈추기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해본다면 하나씩 끊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옹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다. 요걸 먼저 처리해야 되겠죠. 벽에 닿으면 멈춘다. 야옹 소리를 내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야옹 소리를 내면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짧게 가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큰. 자, 벽에 닿으면 돌아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어떤 코드도 없기 때문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계속 그쪽에서 있으면서 야옹을 끝까지 재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벽에 닿으면 재생을 멈추는 거죠. 재생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뭘 하면 벽에 닿았는가? 벽에 닿았으면 멈춰라. 멈추네요. 여기서 출발을 시키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어떤 스프라이트의 움직임, 소리 그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라고 하는 것들은 순수하게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부분, 반복을 하는 부분, 정해진 시간 동안 반복하는 부분, 그리고 무한 반복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맞으면 무언가를 처리해라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은 우리가 요 무한 반복 또는 여러 번 반복하는 이 부분, 그리고 뭐뭐라면 뭐뭐하고 뭐뭐가 아니라면 뭐뭐를 해라. 실제는 이러한 반복과 조건 확인의 연속입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이렇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텍스트 베이스에서는 반복을 할 때 보통 폼은 또는 while문이라고 많이 불러줍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조건을 따질 때 만약 뭐뭐라면, 이걸 하면 if죠. if 뭐뭐뭐 else 뭐뭐뭐. 그래서 if문이라고 합니다. C 언어에서 주로 그렇게 불러요. 무한 반복할 때는 for문 또는 while문, 그리고 만약 뭐뭐라면 할 때는 주로 if문, else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반복문과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문과 조건문, 이 두 가지의 어떤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대부분 다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반복과 어떤 조건문, 요것들이 조합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 프로그램인데,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반복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부분이 대부분은 이 조건,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해라, 이와 같은 부분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나 둘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체득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이걸 이해를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한 반복해라. 이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 무한히 반복이 되겠네. 그리고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이걸 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걸 하겠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도 제어에는 복제를 하는 부분, 복제본을 삭제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부분들 아닙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알을 쏜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총알이 나갈 때 나 자신을 복제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총알이 날아가고 나면 총알이 없어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복제본 삭제하기 기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예제를 하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어에 대한 기능은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지에는 방금 전에 거의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을 봤어요. 어디에 닿았는가, 어떤 색깔이 닿았는가, 어떤 색이 닿았는가, 뭐 마우스 포인터가 이 거리는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스페이스 키가 눌러졌는가,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마우스의 XY 좌표는 얼마인가, 그러면 이제 소리 크기는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이 쭉 돼 있어요. 대강 이런 것들은 감지는 외부에서 어디 프로그램에 가해지는 어떠한 이벤트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하나 있는 건 넌 이름이 뭐니라고 묻고 기다리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는 순간 이 고양이가 너 이름이 뭐니라고 물어봅니다. 자기 이름을 치겠죠. 그러면 끝났어요.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너 이름이 뭐니라고 묻고 기다렸기 때문에 방금 전에 입력했던 그 부분들이 어딘가에 들어갈 거예요. 어딘가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답입니다. 공격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답을 말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너 이름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이순신이야 라고 하면 이순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뭔가 맹숭맹숭하죠. 그래서 이 대답을 조금 더 길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제어, 감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연산이라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이 연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 뭔가 문자와 문자를 이렇게 합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놈이 한 번 더 그렇다면 너의 이름은 이순신 이구나 반갑다 와 같은 형태로 코딩을 하고 여기서 사용자가 홍길동이야 이렇게 적으면 이와 같은 형태로 서로 인터랙션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일단 머그 게임 같은 경우에서도 대단히 자주 볼 수 있는 형태들이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효과를 그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어와 감시 기능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이전 시간에 배웠던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될 때 여러분들은 프로그램 다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왜 프로그램을 창의적이라고 창의성 개발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냐면 이런 조합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풀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시각적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동작들을 수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창의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어와 감지 기능에 대해서 쭉 확인해 봤는데 이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하나의 블록들을 다른 어떤 블록들과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어에 들어있는 블록의 기능들과 감지에 들어있는 블록의 기능들 그리고 이전 시간에 했었던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에 관련된 기능들을 잘 조합해서 새로운 형태 그리고 이게 대단히 남들에게 보여주기 튀어나온 것들이 아니더라도 요렇게 하면 요런 동작들이 일어나겠네 라는 수준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완성을 해보면 실제 프로그래밍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높아지고 여러분 스스로 나중에 조금 더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어와 감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